이번에는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에서 엔탈피라고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엔탈피라고 하는 측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엔탈피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주로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화학적인 변화는 주로 위치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화학 에너지는요, 화학 결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은 이 화학적인 엔탈피 변화에 의한 엔탈피 변화는 주로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위치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물질의 상 변화와 같은 물리적인 변화에 의한 것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물리적인 변화와 같이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H2O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돼요. 용융이 됐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됐어요. 상이 변화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요. 화학적인 변화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변화. H2O에서 O하고 H가 서로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무슨 결합하고 있어요?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 두 개예요. 공유 결합에 의해서 저장하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위치 에너지예요. H2O의 물질 구조가 바뀌었어요. 물질의 상이 바뀌었어요. 상이 바뀌었죠? H2O 분자들이 한 분자 내에서 O와 H 간의 공유 결합 두 개 하고 있다는 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뭐는 안 바뀐다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에요. 상이 변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H2O 분자 사이가 좀 더 인력을 확보하면서 자유로워지고, 완전히 인력을 확보하면서 더 많이 자유로워져서 기체 상태가 되겠죠?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될 때, 녹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될 때 1몰이 변화될 때 흡수하는 열을 우리는 몰 용융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1몰의 H2O 액체가 기체로 변화될 때 흡수하는 열을 몰 기화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화될 때의 흡수하는 열을 몰 승화열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승화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액체 상태를 통해서 갈 수도 있죠.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갈 때 바로 가든지 이렇게 통해서 가든지 최초 상태와 최종 상태가 똑같잖아요. 오른쪽으로 바로 변화될 때도 최초 상태는 H2O 고체, 그리고 최종 상태는 H2O 기체예요. 왼쪽으로 갈 때도 최초 상태는 H2O 고체, 최종 상태는 H2O 기체. 그때의 엔탈피 변화의 합이 같다는 건 무슨 법칙입니까? 헤스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것 두 개의 합은 몰 승화 엔탈피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몰 용융 엔탈피하고 몰 기화 엔탈피라는 용어를 표현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 찾을 수 있는데, 여기 H2O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H2O의 녹는 점의 온도 조건이 여기입니다. 녹는 점의 온도 조건이 여기고, 이 녹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H2O가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H2O의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H2O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가 되고 있죠. 녹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완전히 변화되는데 흡수하는 열, 이걸 우리는 몰 용융 엔탈피, 그리고 끓는 점의 온도 조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완전히 상이 변화될 때 흡수하는 열을 뭐라고 한다고요? 몰 기화 엔탈피라고 하고, 보통은 몰 용융 엔탈피보다 몰 기화 엔탈피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용융이 될 때는 H2O 분자가 자기 주위에 있는 H2O 분자하고 인력을 완전히 극복해요. 부분적으로만 극복해요. 부분적으로 극복하는데 필요한 열. 기화가 될 때는 완전히 극복을 해야 되죠. 완전히 극복할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용융이 되거나 기화가 되는 것과 같이 상이 변화될 때는 온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따라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하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고체 상태에서 열을 가했더니 요만큼 열을 흡수하면서 점점 뭐가 높아지고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Y축 스케일은 온도예요. 온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척도예요. 그래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고체 상태에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돼서 온도가 높아지더라. 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액체 상태에서도 자기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죠. 또 열을 가하게 되면 자기가 기체 상태에서도 점점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어떻게 되더라?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질의 상이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몰 용융, 몰
열 용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열 용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열 용량이 달라지고 열 용량에 대해서는 뒤에 있지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지만 제가 여기서 먼저 맛을 보이도록 할게요. 열 용량 중에서도 몰 열 용량이 있어요. 몰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이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양변에다가 몰수와 델타 T를 곱하게 되면은 결국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몰수 곱하기 몰 열 용량 곱하기 델타 T로 나타났겠죠. 자, X축에 일정한 변화랑 X축 똑같이 요만큼 변화랑 요만큼 변화랑 X축의 변화는 뭐에 해당됩니까? 열이죠. 그래서 가한 열이고 따라서 이 값이 만일에 같다라고 하면은 X축의 변화량이 지금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1몰로 실험했으면 계속 1몰로 실험할까요? 나중에는 또 10몰로 실험해요. 1몰로 실험하죠? 그래서 1몰이면 1몰. 요것도 일정하게 고정을 딱 해놨어요. 몰 연용량이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 H2O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일 때 몰 연용량이 더 커요. 그때 여러분 이 공식에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결국 이거 곱한 것이 이 값이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거꾸로 이 몰 연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더 커져야 곱이 어떻게 돼요? 이 값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몰 연용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작다고요? 델타 T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T가 작고, 여러분 델타 T는요, 이 그래프에서 X축 변화량이에요? Y축 변화량이에요? Y축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몰 연용량이 크면 클수록 Y축 변화량인 온도 변화값이 더 작게 나타날 거다. 물은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에서 몰 연용량이 더 커요. 따라서 똑같이 열을 가했다고 생각했을 때 고체 상태는 Y축 변화량 온도가 이만큼을 상승하는데 똑같이 열을 가했다고 생각했을 때 액체 상태에서는 열을 그거보다 더 많이 흡수했어요? 조금 흡수했어요? 조금 흡수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H2O는 고체 상태보다 액체 상태일 때 몰 연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더 완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세요. 일단 용융이 될 때는요. 용융이 될 때는 온도가 바뀌잖아요. 기화가 될 때도 온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서도 용융이 될 때보다는 기화가 될 때 인력을 더 많이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해야 되는 열이 더 크더라. 그래서 이게 평평한 상태에서도 용융될 때보다는 일반적으로 기화일 때 이 평평한 길이 구간이 더 길더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물론 어떤 물질은요, 몰 용융률보다 몰 기화열이 더 작은 물질이기도 해요. 그게 디에틸에이터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값이 주어지면은 값이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몰 열 용량이죠. 몰 연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했기 때문에 필요한 열인데, 이 몰 연용량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런 공식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1몰을 가지고서 이 액체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고체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X축의 변화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열량을 공급을 한 거예요, 외부에서. 그렇게 공급했을 때 몰 연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작아야 전체 곱이 이거를 만족해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이 커야 되겠죠. 자, 몰 연용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량이 작아요. 온도 변화량이 크다는 것은 온도 변화량이 작다는 것은 Y축의 변화량이 더 작죠. H2O의 경우는 고체 상태보다 무슨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몰 연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Y축 변화량이 작아서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녹는 점은 여기에요. 녹는 점은 여기인데 지금 이렇게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저거 수정 좀 해주세요. 저게 왜 저렇게 표시가 됐냐면은, 저는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그림 그리시는 분이 이 자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까, 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간격가 안 맞으면 저도 이런 거를 나중에 발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열용량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열용량에 관한 내용들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은 기억하고 있죠?
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공식이고, 아까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고무석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뜨거운 고무석에서 차가운 물에게 전달된 열량이 얼마냐. 그때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라. 그래서 얼마만큼 열이 전달됐냐를 요 공식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저 공식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는 분들은 좀 편리할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열 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양이 정해지지 않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그 전체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질 1도씨를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가 무슨 의미냐면 비교할 비자예요. 비교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기준으로 비교하냐면은 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한다. 자, 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 이걸 비열이라고 해요. 몰 열 용량은 어떤 물질, 이번에 1g이 아니라 뭐라고요?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 그리고 몰 열 용량 중에서도 부피일정 몰 열 용량이 있죠. 부피일정 몰 열 용량은 어떤 물질, 몰 열 용량이가 몇 몰이라고요?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열인데 어떤 조건에 측정한 열이다? 부피일정 조건에서 측정한 열. 압력 일정 몰 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1도의 이 1몰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은 열인데 어떤 조건에 측정한 열이라고요? 예, 이것은 압력 일정 조건에서 측정한 열. 그렇게 되면 압력 일정 몰 용량이 되겠죠. 게다가 다시 여기 부피 일정 몰 용량이나 압력 일정 몰 용량은 위에 몰 용량과 똑같아요. 단지 열이 부피 일정 열이냐 압력 일정 열에 따라서 이 몰 용량이 각각 CV냐 CP냐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위에 공식 하나만 하면 나머지 밑에 공식은 다 비교할 수 있죠. 비열은 이 물질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g이에요. 몰 열 용량은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1몰을 기준으로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아니 이게 10몰이면 어떻게 해요? 10몰이면 아니 10몰 집어넣으면 되죠. 그쵸? 10몰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10몰 집어넣으면 돼요. 10몰 집어넣고서 10을 어디로 올리면 돼요? 10몰에서 10을 위로 올리면은 1몰은 여기 남잖아요. 그쵸? 10을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만일에 온도가 1도가 아니라 20도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20도 여기 집어넣으세요. 그러고서 20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분자로 보내버리면 1도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전혀 상관할 필요 없이 하여튼 그 몰 수는 이쪽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이쪽에 가져오고 나머지 1만 빼고는 위로 다 보내버리면은 자동으로 다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는 산수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그리고서 2번 식하고 3번 식을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식에 보면은 여기서 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3번식을 보니까 또 열의 양이 몰 열 용량 곱하기 몰 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